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감염자는 7만 9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지만 감염자 숫자는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코로나에 걸렸던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보다 감염 확률이 5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정신질환자도 추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일요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캔디를 가장한 대마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모두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성분은 일반 백신과 동일합니다. 대신 성인들이 접종받는 약물의 3분의 1이 투여됩니다. 어린이용 백신도 1차와 2차 접종으로 나뉘며 접종은 3주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각 주정부들은 이미 어린이용 백신 확보에 한창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어린이용 백신 접종 예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굵직한 연휴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문제는 어린이용 백신 접종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단기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예방 효과가 확인됐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몰라 백신 접종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면역력이 증진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어린이용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맞춰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대상에 오른 5살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들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지금까지 7만 9천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살 미만의 영유아들의 감염도 심각합니다. 모두 3만 7천여 명이 감염됐는데 이 연령대에서도 사망자는 1명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12살부터 17살 사이 청소년층에서는 유아나 어린이보다 많은 8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5명입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어린이들의 감염도 성인들과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인들의 확진율이 오르면 유아나 어린이들의 감염도 오르고 성인들의 확진율이 낮아지면 유아나 어린이들의 감염률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린이들의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명확히 공개한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어린이용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자보다 감염 확률이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9개 주 187개 병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에 감염됐던 백신 미접종자는 같은 기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완전 접종한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더 높은 면역 수준을 보여준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 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지식체계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y are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the risk of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even in the midst of the widely circulating Delta variant. 한편 CDC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대상자로 우울증과 조현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CDC가 최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 목록에 정신질환이 포함된 것입니다. But right now, what I would say is if you're eligible for a booster, go ahead and get your booster, and we will continue to follow. 지난 1월 의사협회 저널 정신의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조현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이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국 정신질환연합회는 만성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도 정신질환이 추가돼 성인 인구의 약 85%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됐다며 문호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자신의 각종 질병이나 직업이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확인해보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시 법원이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예정대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도 한창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최대 경찰 노조인 경찰자선협회 PBA는 뉴욕시가 내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예정대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뉴욕시 경찰관 및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29일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최소 한 차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접종 증명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공무원은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발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시경과 소방국, 청소국을 포함한 모든 시 공무원이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며 시정부의 기본 기능을 담당했던 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7일 기준 NIPD 접종률은 75% 수준으로 이대로 갈 경우 경찰의 4분의 1이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FDNI도 현재 접종률이 65% 수준으로 소방 인력의 20% 정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FDNI 측은 직원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비상 대기에 들어가는 등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화재나 사고, 앰뷸런스 출동 시간 등 2-3배 정도 지연될 수 있어 피해가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30년 만에 물가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0.6% 올랐습니다. 상무부가 지난달 소비 지출이 0.6% 증가해 지난 8월에 집계된 1%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급망의 지속적인 차질로 인한 제품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력이 저하됐고 팬데믹 기간 늘었던 실업급여가 만료되면서 사람들이 저축에 의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저축률은 9.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7.5%로 하락해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3분기 이전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이는 2001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지출 둔화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연말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 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할로윈을 맞아 사탕 받으러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와 관련된 사탕들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이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서운 복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사탕을 얻곤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캔디를 가장한 대마 제품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hese copycats create a serious danger for a whole host of community members, for underage teens who may be lured into entering the illegal cannabis market because of the fun packaging and appeal. 이와 함께 아이들이 트릭 올 트릿을 하러 돌아다니게 될 경우 가능하면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할로윈 분장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항구에 거대한 잭오랜턴 호박이 보입니다. 5층 높이의 조형물 앞에서 셀카를 찍는 방문객들을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야외 할로윈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파티는 많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즐길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因為香港可能屬於大人嘅 Halloween event 好多嘅，譬如話喺蘭桂坊或者唔同區嘅酒吧，係咯 whatever 啦，都好多呢啲 Halloween event。咁但係咧小朋友就比較少啦。我哋又唔似外國咁多屋可以 decorate， 咁所以我哋就決定做一個偏向屬於小朋友嘅 Halloween 嘅一個主題嘅 event 咯。 할로윈의 즐거움은 동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상은 영국의 한 동물원인데요. 할로윈을 상징하는 잭오랜턴 호박을 두고 호랑이가 흥미로워합니다. 호박을 옆에 두고 즐거워하는 호랑이. 호랑이도 과연 할로윈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증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증오범죄 조사와 기소 촉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2,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성소수자, 흑인이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된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인종과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에 대한 성별, 성 정체성 등을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 조사와 처벌 강화가 골자입니다. 사법 프로그램 전담국 산하 사법지원국은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를 기리기 위해 증오범죄 수사와 기소과정 개선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지원국은 증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84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 교육과 기술적 지원 제공을 위해 18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법 프로그램 전담국에 속한 피해자 전담부서는 증오범죄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커뮤니티를 위해 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연구소는 과격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전략 개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75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아리조나주 피닉스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한국전 당시 2만 9천 명의 참전 용사를 파병했습니다. 애리조나 참전 용사들은 격파작전 등 다양한 전투에 투입돼 용맹을 떨쳤습니다. 지난 1951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중공군에 맞서 싸웠는데 이른바 애리조나 전선에 있던 참전 용사들은 적군을 모두 섬멸시키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수요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이들의 용맹과 헌신에 감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위로연회는 참전용사 10명과 그의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참전용사들에게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메달을 전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한국전 참전용사회에게는 한국한복협회에서 제공한 두루마기가 전달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위로연은 보훈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차의 최장수 SUV 모델 스포티지가 5세대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어제 플러튼에서는 신차를 공개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기아차의 신형 로고가 적용된 올뉴 스포티지. 기존 모델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디자인은 보다 날렵해졌습니다. 2023년형 올뉴 스포티지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차를 개발하며 소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Consumer has a lot of interest in technology, and especially when they bring it to their homes and also in their device. So because the society and the consumers are more tech-driven, we've applied more modern technology in the new Sportage, starting with our dual panoramic curve display. 미국형 전용 모델이 출시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율이 높은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팬데믹 사태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도 반영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X-프로 프레스티지 모델은 일반 모델보다 1.5인치 높아진 지상고를 보유합니다. 트레일 등 아웃도어 라이프에 맞게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험로 주파도 가능한데 이에 걸맞는 오프로드 타이어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남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오프로딩이나 오버랜딩 이제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3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전량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판매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USA 투데이가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를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선정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매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올해 최고의 카지노 호텔 부문에서 1위,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최고의 카지노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지난 2015년 USA 투데이의 설문조사가 시작되며 매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 측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닌 가족형 리조트 공간으로 개선을 거듭해온 노력을 독자들이 인정해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메큘라에 위치한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1,100개의 객실과 수영장, 공연장과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